보도록 하죠. 소설은 충족시켜준대, 마음의 이론이라는 걸. 그럴 뿐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지도해주기도 한대요. 소설이 마음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충족시켜주고요, 지도도 해준대. 근데 이제 이 마음의 이론이라는 게 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심리학에서 상대방의 마음이나 감정을 추론해내는 능력을 마음의 이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러니까 뭐 우리 일상 언어로 하자면 뭐 눈치 같은 거지. 그러니까 마음의 이론이라고는 했지만 일종의 그 파악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마다 그 능력의 편차도 있을 것이고, 상황 파악 잘하는 애도 있고 눈치 없는 애도 있잖아. 근데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시험 보는 당일에 마음의 이론이 뭔지 몰라. 그러면 일단 내비둬. 근데 확실한 건 뭐야? 소설이 이 마음의 이론을 충족시켜주고 지도도 해준대. 일단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마음의 이론이란 거에 소설이 되게 좋네? 사람들, 많은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보여준대. 강화된 사회적 추론 능력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관점을 딱 짚어내고 걔네들의 입장을, 상황을 딱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 강조하는 게 아니구나, 공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한대요. 뭐 이거는 앞의 내용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뭐를 알 수 있나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의 이론을 충족시키고 지도해준다 그랬죠. 근데 이걸 보여준다고 했지. 더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추론 능력이나, 그 다음에 뭐야, 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식별해내고 걔네 관점을 채택하고 걔네들 상황에 공감하고 뭐 이러는 거, 이게 마음의 이론인 거지. 왜? 소설 읽은 애들은 이게 좋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마음의 이론을 나한테 먼저 뭔지 설명을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길 보고, 마음의 이론이란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론이라고 했을 때의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네 라는 생각은 가능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몇 가지 뭔가 되게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있대요, 이 관계에 대해. 근데 그런 증거들이 테스트에서 왔대. 뭐라고 불리는 테스트냐? 눈을 통해서 마음을 읽어라, 뭐 이런 테스트에서 왔대요. 딱 결정해 보는 거야.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저 눈만 보고. 이게 되게 어렵대. 자, 눈을 보고 마음을 추측한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써요? 소설 많이 읽은 애들이 잘하겠죠? 사실 정답은 진작에 나왔는데 뭐 있으니까 좀 가보자고. 그리고 다음 건데, 제발 그 배울 때 애초에 잘못 배웠어. 무슨 투투용법 이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 투투용법은 원래 우리 무슨 처음에 중학교 때 문법 배울 때나 그 게으른 사람들이 지들이 가르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한 거지, 투투용법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래. 뭐 하기에? 구별해내기에, 걔네들이 행복한지 슬픈지. 그쵸?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거. 하지만 너 구별할 수 있니? 걔네들이 뭔가 의심쩍어 하는지 미심쩍어 하는지, 아니면은 결정을 하지 못했는지 막 좀 우유부단한지, 아니면 되게 비난적이고 고발적이고 공격적인지 지금 짜증이 나게 된 상태인지, 이런 거 구별할 수 있니? 그러한 차이는 감지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능숙하게 돼 있는 건 아니야, 그걸 감지하는 거에. 그러니까 앞에 쪽에 보시면 해피한지 새든지는
웬만하면 다 이제 구별이 되는데 뒤에 뭐래요? 뭐 되게 어려운 거, 미심쩍어 의심이 있는 앤지 뭐 우유부단한지 이런 건 어렵대. 그러면 이런 건 누가 잘하겠어? 근데 아예 불가능한, 파악이 불가능한 건 아니야. 디텍터블 하대. 그럼 이건 누가 잘하겠어? 소설 읽은 애들이 잘하겠죠. 사람들, 많은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모임이 밝혀졌어. 더 스킬이 능숙하게 돼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밝혀졌어. 걔네들은 구별할 수 있어. 로맨틱한 신호를. 뭐로부터 로맨틱한 신호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뭐 감사의 신호로부터 로맨틱한 신호를 구별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조심하고 신중해 하는 거를 권태로워하는 거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어. 눈을 통해서. 막 감정에 대해서 숙고해, 소설 속에서. 그러니까 소설에서 얘의 감정에 대해서 막 고민해보고 이러는 게 뭐인 걸로 드러났냐? 향상시키는 걸로 드러났대. 걔네들의 리얼 라이프에서의 감정에 대한 탐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로 드러났대요. 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누나를 읽으면서. 결국엔 소설이 감정 파악에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몇 번 들어가야 돼요? 4번 들어가야 되죠. 답은 진작에 나왔어요. 위쪽 읽을 때 이미 나왔어. 그리고 지금까지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도대체 얘와 얘의 차이는 뭘까? 두 개의 차이는, 인스트럭트 한다는 거는 뒤쪽 부분의 내용,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이론이란 걸 뭐 기본적으로는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높은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해피하다, 새드하다 그 이상의 걸 구별할 수 있게 뭔가 지도해준다. 이런 건 알겠어. 앞에 건 뭐예요? 그걸 만족시킨다는 건? 마음의 이론을 만족시킨다는 건? 여기서는 사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여기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이 만족시킨다는 거에 대한 게. 근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마음의 이론, 그러니까 감정이나 마음을 추론해내는 능력을 생겨나게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진짜 충족시킨다고 했으니까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의 이론,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이나 마음을 파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 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지? 이런 거를 좀 알아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소설을 읽음으로써 그런 욕구를 채워준다. 소설이 그런 항상 뭐 실제 사람 대하면서 그렇게 연습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욕구를 좀 채워준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 보고 거기서 오는 어떤 우리의 근본적인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채워보고 이런 기능도 소설이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마음의 이론은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뒤쪽에서 뭔지 결국은 알려줘요. 바로 알려줬죠? 근데 뭐에 대한 관점은 가지고 가야 돼. 하여튼간에 소설이 그 마음의 이론이라는 걸 충족시켜주고 지도해준다는 건 확실하게 잡고 가야지. 그러면 솔직히 뒤쪽에 별로 좀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많이 있거든. 걔네들 빠르게 읽어서 걸러버릴 수 있거든. 그리고 그게 시간 조절인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